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에서 품위가 느껴지시나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뉴스나 유튜브에서 간접적으로 접하여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에서 그런 품격이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말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말투에서 상대방의 품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품격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우리가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만의 올바른 기준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가면서 인격과 품격이 같이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전자든 후자든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성숙하고 자기 성찰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발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누군가는 품격을 외모에서 찾고 누군가는 말이나 행동 등의 내면에서 품위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내면의 성장과 관련된 말과 행동의 품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돈 많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보다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앞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품격이라고 해서 고급진 말투와 고급진 내용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만 지켜도 주위에서 여러분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말이 급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며 자랑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곤 합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더욱 한번 신경질을 내거나 언성을 높이게 되면 이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말을 잘 가로채고 묻지도 않은 말들을 듣는 사람이 피곤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자식 자랑을 한다면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마저 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하는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인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말에 무게가 생기고 이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말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는 상대방을 기다리지 못해 중간에 말허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숨이 찰 뿐 아니라 언성을 쉽게 높일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얘기를 또 너무 심하게 하거나
나도 놀랄 정도의 심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기까지 합니다. 기분이 만약 안 좋은 상황이라면 말을 천천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막상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 했던 다짐을 실행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잠깐 자리를 뜨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절대로 천천히 말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우리는 특히나 가까운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짜증 섞인 말투를 쓰거나 언성을 쉽게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라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행동에 계속 짜증을 내게 되면 나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험상 상대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가 안 바뀐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내면과 내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이걸로 기분 나빠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전문가 조관일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존중할 수는 있다.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뭔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만약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주변 지인들은 물론 자식들, 손주들까지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할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셈이 많아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을 질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인이 주변에 한 명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시기 질투하는 말을 달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개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만나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인연을 유지해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빠르게 하며 쉽게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내는 사람, 남을 시샘하고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품위를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말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얘기함으로써 한 분이라도 실천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이것은 나의 내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말에 앞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을 잘하게 된다면 말에서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늘 하루 성찰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오늘 하루 있었던 대화들을 생각해보며 나는 오늘 대화를 잘했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것보다 훨씬 내 행동의 변화를 빠르게 도와줄 것입니다. 피곤하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빠르게 자신의 행동을 바꿔나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방법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내면과 외면의 품격을 바꾸고자 하는 결심이 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오늘 바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품격을 떨어뜨리는 두 번째 행동은 남과 자꾸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특히나 이런 행동은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분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혹은 방송에서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특정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것이라는 등 주변의 말에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사실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나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게 되면 속이 쓰라리고 질투를 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기 때 걸음마를 떼는 시기부터 학창시절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취업, 결혼 등등 모든 부분들에 있어 남들과 특히 나의 친척들, 지인들과 비교를 합니다. 심지어 비교를 통해 누군가는 우월감을,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치게 경쟁인 사회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비교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오로지 우리는 대학과 입시에 관련한 가르침만 배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젊을수록 어딘가에 쫓기듯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아마 임종 직전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런 남과의 비교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삶은 끔찍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는다 해도 주변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빨리 집을 사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한다는 등 끊임없이 주변의 소음이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준에 휘둘리지도, 이런 기준들을 남들에게 강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그 기준에 자기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 기준에 휘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그 잘못된 기준이 마치 정답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부모님께 거의 20년 가까이 그런 잘못된 기준으로 비교당한 자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는 숨 쉬는 것까지 비교하더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친구에게까지 비교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이런 비교하는 말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음식점에서 할머니가 손자 2명을 보고 계셨는데 두 애기 모두 이제 4살, 5살 정도로 어려 보였습니다. 1살 많은 형이 음식점 앞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형은 자전거도 잘 타는데 동생은 자전거 하나 못 타네 라며 2번 연속으로 어린 형제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은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이나 부모님들은 간혹 내재적으로 접근해 볼 때 비교를 하면 자식들이 더 분발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비교로 무시당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렸을 때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같은 비교를 하는 원인은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신만의 기준이 없어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 나 자신도 그리고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님들도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깎아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들 때는 가까운 가족이 아닌 객관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에서 멀어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온갖 비교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각종 강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나만의 기준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 그런 비교를 극복하고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걸 좋아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남이 비교하는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잘못된 기준으로 남을 비교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일기를 쓰며 기록해두는 것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반드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세 번째 행동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집 정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집 혹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어지러운 집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물론 이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개 집을 잘 치우는 사람들을 더 좋게 볼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심하면 저장 강박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계속 쌓아만 두게 된다면 같이 사는 가족들은 당연히 그것을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집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 누군가를 잘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버리는 것을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중에 쓰게 될 경우가 생길까봐 혹은 자꾸 버리다가 정작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도 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버린 것들이 몇 년이 지나도 눈에 밟힐까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하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무서워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행동이 훨씬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바꾸기 힘들다면 꼭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옛말에 책장의 책은 80%만 꽂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갖고 있는 물건은 수납 공간보다 적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미니멀리스트들의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방을 정리하고 싶어지고
나에게 쓸데없는 물건이 많았구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바뀌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이 너무 어지럽다고 생각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먼저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옷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들은 아마 옷장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옷들 중에 대부분은 안 입는 옷이 천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게 얼마짜린데 라는 생각으로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용기가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정말 쓸 것이 아니라면 사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소비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하나씩만이라도 버리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낸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행동을 해낸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지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투를 남발하는 것. 둘째는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정리정돈을 잘 안 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이 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성장하는 노년의 삶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의 내용이 성숙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중년, 노년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이것들을 미리 알고 행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 평범한 품위가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영수 배우님께서 예전에 방송에 출연해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노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인생지혜가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